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타스 통신, 푸틴 전면전 선언, 서방이 우리 영토 침략 준비 중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77주년을 맞아서 9일날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러시아군이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석 달째가 지나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치욕의 날이 되었죠. 푸틴은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서방 당국이 예측했던 전면전 선언이나 핵 전쟁 엄포와 같은 주목할 만한 언급은 없었지만 전쟁의 책임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타스 통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승절 연설에서 서방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긴급 뉴스로 보도를 했어요. 이렇듯 서방의 뉴스와 그리고 타스 통신의 뉴스가 좀 달라서 이것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핵 전쟁에 대한 엄포는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연방우주사장은 핵무기를 언급을 하면서 30분 만에 유럽을 파괴할 것이라고 언급까지 한 상황이죠. 열병식에서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지금 유럽과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타스 통신, 푸틴 전면전 선포, 서방이 우리 영토 침략 준비 중입니다. 지금 5월 9일은 러시아의 전승절이죠. 2022년 러시아의 전승절에 푸틴의 성명에 지금 세계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서방 당국이 예측했던 전면전 선언, 핵전쟁의 엄포는 없었습니다. BBC와 AFP 통신은 푸틴이 전쟁의 책임을 서방과 우크라이나에 떠넘겼다라고 분석을 했고, 타스 통신은 푸틴의 연설은 사실상 서방과의 전면전 선포로 분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BBC와 AFP 통신에서 어떤 분석을 했고 이후에 타스 통신이 어떤 분석을 했는지 공통된 의견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특별히 타스 통신이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 타스 통신 자체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타스 통신의 분석이 어쩌면 푸틴의 마음을 더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타스 통신은 9일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서방이 우리 영토 침략을 준비한 것에 대한 선제적, 강제적, 주권적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는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고조시켰다라고 하면서 유럽과 공정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죠. 푸틴은 특별 군사작전은 서방의 침략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조치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건데 생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주시고요. 시적절하고 필요한 대응이었다고 어쩔 수 없는 대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강한 주권국가의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다시 한번 정당화한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친러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의 도네츠크, 루안스크 일부 지역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강제 병합의 야욕도 드러냈죠. 외신들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상황에서 전승절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민망한 정신승리라고 냉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으로서도 지금 전승절을 기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념을 꼭 해야 됩니다. 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러시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치의 억압에서 어쩌면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러한 것들을 기념을 해야 자기 나라의 우월성을 증명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비난을 받을 것은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외신들은 이것을
민망한 정신승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푸틴의 연설 비서관 출신인 정치평론가인 아바스 갈리아모프는 이날 텔레그램에 푸틴은 연단에서 할 말이 없다. 승리의 냄새조차 없는데 무슨 승리의 날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러시아인들은 축하할 것이 없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물리치지도 세계와 나토를 분열시키지도 못했다.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을 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나 타스 통신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이 연설에 대한 서방 언론들은 사실상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을 했죠. 서방 세계에서는 이것을 전면적인 선포로 분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스 통신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지금 전면전을 할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된 거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대조국 전쟁으로 부르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7주년을 맞아서 외국 지도자와 국민들의 축하 전문을 보내면서 유럽의 나치주의 부활 차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라고 지금 타스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 국가와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아 공화국 및 아파지아 공화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등의 지도자와 국민에게 전승절 축하 전문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친서방 성향의 옛 소련 국가인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는 국가 지도자가 아닌 국민에게 전승절 축전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지아와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와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와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갈등이 심해서 나토에 가입 때문에 지금 침공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지도자에게 축전을 보낸 게 아닌 국민들에게 전승절 축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보낸 축전에서 여러 나라 국민의 엄청난 고통을 안겨둔 나치주의 부활을 막는 것이 공통의 의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던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나치주의 부활 원천 차단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전쟁 동안의 사건들에 대한 진실, 형제적 우호의 공통된 정치적 가치와 전통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푸틴은 지난 2월 독립을 승인한 친러시아 성향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이곳에 보낸 축전에서 현재 우리 군인들이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어깨를 맞대고 나치 역병으로부터 조국 땅을 해방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치의 지금 억압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자체가 나치의 억압에 있는데 이 나치의 억압에서 지금 조국 땅, 이게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국 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해방을 위해서 러시아군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참전용사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보낸 축전에서 이 우크라이나 참전용사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민병대로 참가한 사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게 축전을 보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조국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의 이념적 후계자들의 복귀를 시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이러한 러시아 대통령을 인정하지 말고 그곳에 대해서 후계자라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유태계인데 나치의 후계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후계자들이 복귀를 시도하는 것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마리우폴에 들어가 있는 지금 끝까지 저항하고자 하는 이러한 민병대 자체도 이 자체가 원래는 나치의 후계자로 지금 그들이 인식한다라는 사실이죠. 러시아는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에 특별 군사작전, 우크라이나 2월 말이니까 2월 24일이에요. 2월 24일. 네, 우크라이나의 특별 군사작전, 침공이죠. 침공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극단적 민주주의 성향을 보이는 우크라이나의 지도부를 축출하는 탈나치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종, 국민의 종이죠. 국민의 종이 우리는 그것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죠. 그래서 탈라치화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우리가 구원해 주려고 여기에 침공을 했다, 쳐들어갔다, 군사적으로 그냥 지원해 줬다, 그런 의미를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현재 푸틴 연설을 비방하는 외국 인사들입니다. 외국 인사들인 것보다 특히 영국에서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국방장관이죠. 이날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나치와 같은 최후를 맞이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나치와 같은 최후를 맞이해야 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라고 더 타임즈 등 영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이날 영국 국립 육군 박물관에서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문에서 웰러스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 장군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70년 전, 정확하게 말해서 77년 전, 80년 전 지금 나치의 파시즘과 독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는 특히 월러스 장관은 이들을 겨냥을 해서 지금 지난 세기 전체주의 정권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치주의가 가지고 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최후는 당연히 결국 나치와 같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죠.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가 패했죠. 그래서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24명이 기소된 재판에서 12명이 사형, 3명이 종신형, 4명이 유기징역형을 각각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된다. 그들이 다시 말하면 나치 전범들과 같은 국제재판소에 회부가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형이나 아니면 무기징역이나 이러한 강도 높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월러스 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겁니다. 오늘은 어저께죠. 5월 9일 전승일입니다. 나치 독일이 패망한 날. 전승일에 지금 독일이 이 패망을 했죠. 독일이 패망한 것처럼 너희도 전범재판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타스 통신과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서방 언론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지금 러시아가 진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제블린과 같은 경우도 미사일을 2배 이상 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군사 장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겁니다. 이전에 제블린이 먼저 떨어지는지 아니면 러시아 전체가 먼저 파괴가 되는지 이 싸움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